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단어 공부법 영상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제가 전치사 46개의 뉘앙스를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다 보면 전치사 정말 중요한 거 많이들 느끼게 되시죠? 그런데 원어민들이 스피킹에서 많이 쓰는 전치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총 46개 정도 됩니다. 이게 많은 것 같지만 또 46개만 딱 익히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이 부분 정복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때 그냥 1대1 뜻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전치사의 뉘앙스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전치사를 쉽게 이용해 말할 수 있고 또 들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46개의 전치사 뉘앙스 워크시트 올려드렸었는데 그 부분 제가 하나씩 예문과 함께 설명드리려고 해요. 너무 길어지면은 또 여러분 좀 힘들고 지치잖아요. 제가 빠르게 하나씩 포인트 위주로 짚어드리면서 말하려고 하고요. 워크시트 갖고 계신 분들은 보면서 하시면 되시고 없는 분들은 그냥 영상만 보셔도 되세요. 제가 아래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끝나고 다운받아 보세요.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aboard, 탑승한. 여기는 board, 판자라는 뜻의 이 단어가 보이시죠? 그런 약간 넓적한 곳 위에 탑승하는 거고, 그래서 보통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 위에 탑승한 걸 말해요. 비행기에서 탑승을 환영합니다 라고 할 때 welcome aboard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about, 뭐뭐에 대해서란 뜻이잖아요. 이 about의 뉘앙스는 막 이것저것 산발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막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아니면 뛰어다녔다라고 할 때도 about을 쓸 수가 있거든요. We ran about town, 우리가 동네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다는 뜻이에요. We ran about town. 그 다음 above 같은 경우는 어느 기준선 위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싱크대 선이 있겠죠. 그 위에 거울이 달려 있다면 There's a mirror above the sink. 이 싱크대 위쪽에 거울이 달려 있어. There's a mirror above the sink. 그 다음은 across. 어떤 길쭉한 선이나 면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X자로 가로질러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로를 가로질러서 걸어간다라고 할 때 We walked across the road. 그 다음 after 같은 경우는 먼저 있었던 일보다 뒤에 아니면 먼저 가는 사람을 뒤에 쫓아서란 뜻이 있고요. 일 마치고 친구 만났어. I met up with my friend after work.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친구 만난 일이 그대로 쫓아서 온 거죠. 말해볼게요. I met up with my friend after work. against 같은 경우는 어떤 큰 물체나 아니면 어떤 흐름이 있고 그걸 이렇게 반대하는 뜻이 있어요. 벽에 이렇게 사다리를 마주해서 놓았다라고 할 때 He leaned the ladder against the wall. along 같은 경우는 길쭉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예요. 아까 across는 길쭉한 것을 이렇게 X자로 가로질러 갔는데 along은 그 옆을 나란히 따라갈 수도 있고 그 위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이 있으면 그 옆을 따라서 조깅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강 위를 헤엄칠 수도 있잖아요. 둘 다 돼요. 만약에 우리가 튜브를 타고 강물 위를 그대로 떠서 가고 있다면 We floated along the river. 그 다음 among 같은 경우는 3명 이상의 사이란 뜻이고요. 이따가 나올 between 같은 경우는 딱 2명 사이에란 뜻이에요. 그가 우리 중에 가장 똑똑해. He's the smartest among us. 우리가 3명 이상일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Aroun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둥근 선을 그리면서 그 주변 아니면 이렇게 둥글둥글 하면서 돌아다니는 느낌인데요. 나는 주로 그 호수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 I usually bike around the lake. 그 호수 이 주변을 자전거를 주로 탄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전치사 at 같은 경우는 콕 집어서 말하는 느낌이에요. 장소나 시간을. I will see you at dinner. 그 저녁 시간에 보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녁 식사 시간이자 그 장소까지 콕 집는 느낌이 있죠. before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나 시간 전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공간적으로는 어딘가에 못 미쳐서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he stood before the king. 그 왕 앞에 선 거야. 왕까지 가진 않고 그 전에 못 미쳐서 서 있다 이런 말도 가능하고요. behind 같은 경우는 앞뒤를 구별했을 때 그 뒤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re's a car behind you. 너 뒤쪽에 차가 있어. below 같은 경우는 기준선보다 아래에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보통 see below for details 이런 문장을 문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장의 기준선이에요. 이 문장 아래쪽을 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beneath 같은 경우는
어떤 면적, 뭐 지붕이라던가 판자라던가 천 아니면 종이의 아랫면을 말해요. I hid the letter beneath a pile of papers. 그 종이 아래쪽에 편지를 숨겼다는 뜻이겠죠. beside는 옆에란 뜻인데요. next가 좀 더 나란히 그냥 옆에 이렇게 누가 똑같은 포즈로 앉아있다라고 할 땐 next를 좀 더 쓰는데 beside는 뭔가 원래 있던 거에서 약간 추가되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침대 옆에 상을 차렸어 라고 할 땐 I set the table beside my bed. between 같은 경우는 두 개 사이에 놓았다는 뜻이에요. Put the plant between the couch and the shelf. 우리 이제 3분의 1만큼 했어요.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 전치사는 beyond인데요. beyond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넘어서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예상했다면 이만큼 더 넘어서라는 뜻이고요. Let's try to think beyond the problem.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더 넘어서서 더 좋은 해결 방식을 생각해보자. 그 다음 전치사 by에도 옆에라는 뜻이 있는데요. 아까 next는 나란히 옆에라고 했었죠. 그리고 beside는 추가돼서 옆에 이렇게 온 느낌인데 by는 360도, 이 물건을 기점으로 360도면 다 옆에가 될 수 있죠. Why are you sitting by yourself? 왜 너 혼자 앉아 있어? 너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너와 관련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더라도 네가 아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by의 뉘앙스 잘 느껴지시나요? 그 다음 전치사는 down. 아까 below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선 아래에 있다였지만 down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Put your bags down here. 그 가방 이 아래쪽에 내려놔. 이렇게 실제로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 during. 여기에는 동안에란 뜻이 있는데요. for도 동안에가 가능해요. 뭐 for 3 days, 3일 동안 이런 식으로 for은 숫자와 함께 많이 쓴다면 during은 어떤 사건 동안, 예를 들어서 뭐 회의 시간 동안에 Do you know what he said during the meeting?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I eat everything except mushrooms. 나는 버섯 빼고 다 먹어. 불필요한 거를 좋아하지 않는 거 이렇게 제하는 느낌이 except고요. for은 무엇을 위해서란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또는 목표하는 것이 for 다음에 나와요. A present for you. 널 위한 선물. from은 뭐뭐로부터 그 출발지 아니면 근원지를 궁금해하는 느낌이고요. 그 머핀 어디서 받았어? Where did you get that muffin from? 그 다음에 in 같은 경우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a country in Africa 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그 대륙, 국경선 안에, 그래서 뭐 나라 안에, 도시 안에 이럴 때도 많이 써요. 그 다음 inside 같은 경우는 바깥쪽 면이 아닌 안쪽에 있다. 이 반대되는 걸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I think the candy is inside a box. 캔디가 안 보여요. 어딨지? 그런데 밖에가 아니라 한번 여기를 열어서 찾아보자. 이런 뉘앙스고요. into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옮겨가는 느낌, 방향성이 있어요. Let's go into the store. Let's go into the store. 그 다음 전치사 like, as 둘 다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란 뜻이 있어요. 비슷한 속성을 말할 때 쓸 수 있고요. She's wearing a dress like mine. 그 다음 near, 가까운 이란 뜻이에요. 아까 around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둥근 느낌으로 주변에 있다를 말했었다면 near은 가까운 곳에 그게 존재한다 라는 걸 좀 더 강조하는 거고요. There's a new cafe near our office. of 같은 경우는 부분과 전체를 말할 때 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전체에 속하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거죠. 그래서 같다, 등호 같은 느낌, 연결해주는 느낌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I haven't heard of it before. I haven't heard, 들어본 적 없어요. 뭘 들어본 적 없는지 땡땡. 등호처럼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본 적 없어요. I haven't heard of it before. 그 다음 of 같은 경우는 자서 n극과 s극이 붙어있다 똑 떨어지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끊기다, 끄다라는 뜻도 있죠. Can you turn off the light please? 그 다음 전치사 on은 of의 반대예요. 붓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니까 키다라는 뜻도 있겠죠. 히터를 켰는데 세게 틀었어요. My grandma turned on the heater really high. 전치사 over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너 저쪽으로 건너서 걸어갈 수 있어? Can you walk over there?
past는 지나치는 거예요. 아까 along 같은 경우는 길게 쭉 나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갔었죠. 그런데 past는 짧아요. 뭐 건물 같은 거를 그냥 지나쳐서 가버렸다 이런 뉘앙스고요. I can't get past this problem처럼 이 문제를 덮어두고 그냥 지나쳐 간다 이렇게 추상적인 것도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since 같은 경우는 과거의 어느 시점 이후로 쭉 이란 뜻이에요. I've known her since kindergarten. 전치사 through 같은 경우는 across랑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across는 그냥 이 지면 위를 가로질러서 가는 거라면 through는 뭔가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것들을 가로질러 가는 느낌이에요. We drove through the forest. 숲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나 있잖아요. 그 사이를 통과해 가는 느낌인 거죠. Throughout 같은 경우는 through 통과할 뿐만 아니라 out 밖에까지 나왔다는 거를 말해주는데요. 그래서 구석구석 통과해 나간다. 구석구석 이런 뜻이 있어요. We should search throughout the house. 그 다음 to, toward 이게 이제 연속으로 나오는데요. to부터 보도록 할게요. to는 방향뿐만 아니라 도착까지 나타내요. 그래서 to라고 말하면은 거기 반드시 도착을 해야 돼요. I will give this to my boss. 이게 반드시 사장님께 딱 가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전치사 toward 같은 경우는 그쪽 방향으로 가지만 반드시 그쪽에 도착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Let's walk toward the river. 저 강 쪽으로 가자. 그런데 그 강에 뭐 물 안에 쏙 들어가거나 하진 않고 그냥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under 같은 경우는 어디 아래 그림자 지는 부분을 말을 해요. She drove under the bridge. 다리는 딱 아래 그림자가 지잖아요. Under the bridge 너무 잘 어울리죠. 그런데 underneath 같은 경우는 아까 beneath랑 비슷하게 이 그림자 지게 하는 이 하부면을 좀 더 집중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Can you shine the light underneath the sofa? 이 소파와 이 바닥의 틈은 굉장히 이렇게 얕잖아요. 그래서 underneath 이 빛을 비췄을 때 이 하부 면을 비출 가능성이 높겠죠. 이 뉘앙스와 잘 어울리고요. 우리 이제 6개 남았어요. until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인데 이게 그때까지 쭉 계속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2시까지라고 할 때 이게 기한을 나타낸다면 그 전까지만 끝내면 된다 이런 말을 쓰겠지만 이 until은 wait until 2 o'clock 2시까지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거죠. up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까 above는 어느 기준선 위에 있다였죠? 그런데 위로 쭉 올라가는 거. climb up the ladder. upon 같은 경우는 up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on은 어디 위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냥 on이랑 똑같아요. upon은 좀 올드한 표현이라 요즘에는 그냥 on으로 다 쓰고요. 유일하게 많이 쓰는 게 once upon a time,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윗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 이제 with랑 관련된 전치사가 3개 남았는데요. with는 한 공간에 잘 있는 거예요. Would you like me to go with you? 너와 함께 같이 가면 좋겠어? within 같은 경우는 그 시간 내에 잘 쓰는 거예요. Use this coupon within 3 days. 3일 내로 최대한 빨리 쓰세요 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in 3 days 같은 경우는 3일 안에, 3일을 넘기지 않고 그 안에 아니면 3일 후에라는 뜻도 또 될 수가 있어서 within은 좀 더 그 내에 빠르게 진행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without은 with와 다르게 한 공간 내에 같이 없는 느낌이에요. I can't live without my phone. 난 핸드폰 없이 살 수 없어. 핸드폰 집에 놓고 왔는데 지금 사무실이라면 without my phone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전치사 46개의 뉘앙스 위주로 모두 같이 배워봤어요. 여러분 어려웠던 전치사 있으면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